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한 각국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 자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기 악화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불황과 인플레이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도 경기 후퇴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어서 내년 세계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은 지난 50년간 최대 규모의 금리 인상을 실시했으며 정책금리는 4% 정도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전체의 GDP 성장률은 플러스 0.5%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 후퇴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장도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4,000포인트를 회복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9월 들어 빠르게 하락하면서 한때 29,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새 정부가 감세 정책을 내놓은 여파로 주가 하락, 채권 약세, 통화 약세 등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이 심하게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나 미국 중앙은행인 FRB의 입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금리 인상은 의도적으로 경기를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시책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경제 활동은 위축됩니다. 통화 강세도 높아져 수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경기 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경기가 나빠질 경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상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구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보다 늦어져 저축이 적은 저소득층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덧붙여 은행에 저축해둔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안게 되므로 중산층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남미나 터키처럼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는 나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는 최우선 정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은 금리 인상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경기는 나빠지게 됩니다. 무자비한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으로 민생 경제를 타격할 것인지 불경기로 민생 경제를 타격할 것인지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경기가 됐다고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쉽게 결단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대책 등 수요 확대를 수반하지 않는 지원책뿐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진실이며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버리면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FR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유가 상승을 계기로 한 것으로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 셈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한 현실 사회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가나 식량 가격 급등이라는 비용 인상 요인에 더해 신흥국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세계적인 수요 확대 혹은 각국이 실시해온 양적 완화책에 의한 화폐 팽창 등 수요 요인과 화폐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을 중심으로 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각해 시중으로부터 화폐를 흡수하는 이른바 자산 매각을 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FRB는 시장에 약 6조 달러의 자금을 공급해 왔지만 지금 같은 속도로 금융 정상화를 진행하면 2-3년 사이에 2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회수될 전망입니다. 이 움직임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급격한 신용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달러 자금이 대거 유입되던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급속히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융위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신용 경색이 진행되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규모 경기 후퇴를 불러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리먼 사태 당시 미국은 세계 경제를 혼란하게 만든 진원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피해는 적었고 유럽과 한국, 신흥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세계 경제가 리세션에 빠진다면 그 진원지는 역시 미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과도하게 돈을 흡수해 금융 정상화를 추진하는 쪽이어서 리먼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것입니다. 반면 미국 이외의 나라는 대량의 달러 자금 유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여기에 경기 침체가 뒤따르고 각국의 통화 가치는 달러 대비 하락폭을 키우게 됩니다. 이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돼 세계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 외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면 경기 후퇴라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연착륙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 12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